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10번째 라이프니츠의 창 없는 모나드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모나드는 복합된 것 안에 있는 단순한 실체의 다름 아니다. 단순하다 함은 다시 말하면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라이프니츠는 여기에서 모나드를 단순한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수브스탄티아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의 번역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히포와 서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히스템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아래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본질 또는 본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질은 물질의 바탕이 되는 것을 뜻하고 본체 역시 물체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실체라는 말을 물질을 규정하는 것 또는 물체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이 구절에서 말씀을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를 물질을 물질되게 하는 것 또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예로 설계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도 없는 건물은 없겠죠. 반드시 설계가 끝난 뒤에야 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건물이 낡아서 허물어져도 설계도는 남듯이 물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설계도와 같은 실체는 남아있겠죠. 그러므로 실체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의 말씀이 물질이 아닌 것과 같죠.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역시 실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는 물질이 아니기에 연장도, 형태도, 또한 분할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부분이 없는 곳에서는 연장도, 형태도, 또한 분할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나드들은 자연의 진정한 원자이고 간단히 말하면 사물들의 원소이다. 여기에서 원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화학 반응을 통해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원자가 쌓여 우리의 몸과 사물들이 됩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진정한 원자이지만 물질로서가 아니라 본질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사물들의 원소라고 말한 거죠. 이러한 사물들의 진정한 원소, 사물들의 설계도인 모나드는 신으로부터 창조됩니다. 그렇기에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는 자연의 과정에서 어떻게 소멸하는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모나드는 오직 신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해체를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단순한 실체가 자연의 과정에서 어떻게 소멸하는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동일한 이유에서 단순한 실체들이 집적을 통하여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실체가 자연적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모나드들은 단지 한 번에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고, 즉 그들은 단지 창조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파괴를 통해서만 소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복합된 것은 부분으로부터 생성되고 부분으로 소멸된다. 자, 여기에 리히트의 모나드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죠.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신으로부터 창조된 리히트의 모나드가 신의 선택을 받아 물질로 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신의 창조물인 모나드가 신의 선택을 받아서 물질로 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해 바다의 모나드, 서해 바다의 모나드, 대한민국 하늘의 모나드, 북극과 남극의 모나드, 너의 모나드, 나의 모나드, 엄마 모나드, 아빠 모나드, 동생 모나드 등등. 이 정도면 모나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라이프니츠가 어떤 이유로 모나드에게 창이 없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나드 내부에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고 그 안에서조차도 부분들 상호 간의 관계의 변화가 가능한 복합된 사물들에게서와는 달리 그 안에서 야기되고 전달되고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어떤 내부 운동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모나드가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해 그의 내부에 영향을 받거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나드들은 어떤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연적 속성들은 실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이전의 스콜라 철학자들의 감각적 형상이 그랬던 것처럼 실체의 외부에서 떠돌아다닐 수도 없다. 따라서 실체도 우연적 속성도 외부로부터 모나드의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다. 모나드에게 창이 없다는 건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 있는 것은 모나드 내부에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보다 쉽게 말해서 리히트의 모나드와 구독자분들의 모나드들은
상호 간의 관계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단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서로의 모나드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삶의 변화나 책을 읽는 태도가 변했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변화를 겪은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왜 모나드에 창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주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사실로부터 외부의 원인은 모나드의 내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모나드들의 자연적인 변화는 내적인 원리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방금 말했지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외부의 원인은 모나드의 내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모나드의 변화는 내적인 원리로부터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리히트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나드 안에 리히트의 영상을 보고 책에 있는 태도가 바뀜이라는 사건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 이미 모나드 안에 주름 잡혀져 있다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이 주름을 세부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부 내용은 필연적으로 단일성 또는 단순성 속에 다수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에 항상 변화하는 것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단순한 실체는 부분을 포함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특성들과 관계들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이프니츠는 왜 세부 내용은 필연적으로 단일성 또는 단순성 속에 다수성을 포함한다고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모나드, 즉 단일성, 단순성 안에는 사건들이 주름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사건들의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밥을 먹고 카페로 가서 커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사건은 이미 그 사람의 모나드 안에 주름 잡혀져 있다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 두 친구가 엄밀히 말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친구의 모나드 속에 친구와 밥을 먹은 후에 카페로 가서 커피를 먹는다는 주름이 있어서 그것이 함께 펼쳐지는 과정에서 마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이 없는 모나드가 함께 놓임으로써만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제가 노트북으로 대본을 적는 건 리히트의 모나드 안에 이미 있던 주름이 펼쳐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트북의 모나드 안에는 리히트로부터 사용됨이라는 주름이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라이프니츠 세계에서는 창 없는 관계, 엄밀히 말해서 관계라고 말하기 애매한 관계가 가능한 것이죠.